말씀드린 위 14가지 증상이 있으시다면 지금 환전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 속 기쁨과 경이로움, 하지만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우울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바빠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산모님들의 감정 변화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데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다가도 해가 질 때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이런 감정 변화는 산모님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러한 우울감이 심해지면서 임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분들도 계신데요. 임신 우울증이 지속되게 되면 임신 도중과 분만시 합병증이 다른 산모님들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조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저체중아를 낳을 확률도 높은데요. 우울하면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이의 인지 발달을 저해하고 ADHD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우울증으로 인해 태아에게 해로운 술이나 담배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우울증 그렇게 가볍게 모아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모님들이 겪는 임신 우울증에 대한 것과 이를 치료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환전 우울증은 임산부 중 14%에서 23%가 겪는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환전 우울증을 겪으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배우자가 바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입덧이나 수면 부족 피로감, 체중의 급격한 증가, 육아에 대한 두려움 및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은 산모가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면서 모든 자극에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우울이나 불안, 공포, 슬픔 등 부정적 감정을 확대해 감정에 매몰되면서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모 개인의 신체적 요인 외에도 남편과의 불화나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도 생길 수 있죠. 결국 임신 우울증을 겪게 되면 남편이나 주변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싸우고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야기됩니다. 요즘은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면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심리치료나 상담을 받는데 거부감이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임신 우울증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임신이라는 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축복이다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이런 인식과 달리 산모에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오롯이 개인이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자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했는데 우울하다는 인식 자체에 굉장한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문화적 주변의 기대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는 걸 꺼리게 됩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산모님들의 우울증은 더욱 심화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임신 중 지속적인 슬픔이나 재미의 감소, 무의욕 불안감에 죄책감, 짜증감, 식욕 저하, 불규칙한 수면 등의 증상들은 나아가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보다 산모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 필요가 있는데요. 가벼운 우울 증상이라면 매일 많이 걸으며 산책을 하거나 하루 30분 이상 햇빛에 노출되는 게 우울감 호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이나 오메가3 지방산을 챙겨 먹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매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인들과의 만남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최근에는 임산부를 위한 육아 교실과 같은 복지센터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다른 임산부들과의 유대감과 정보 교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취미생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벼운 우울 증상이 아니라면 이는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역할인데요. 사모님도 임신 우울증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시선을 생각지 마시고 주변 가족과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자주 산모에게 말을 걸면서 소통하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또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가 엄마의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고 6개월이 되면 엄마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7개월이 되면 외부 소음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남편과 다퉈 부부싸움을 한다면 이 시기에 태아는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엄마의 감정이 태아에게 전달되어 태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따라서 부부싸움 등 감정이 격해지려 한다면 당장 자리를 피해 화를 식히고, 특히 남편은 아내가 호르몬 등 신체적인 문제들로 당연히 예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주의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 적극 경청해주고 비난하거나 격려에 지적하는 대화는 상호간 피하셔야 합니다. 너나 당신보다는 나로 시작하는 말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감정이 앞서갈 땐 숨을 돌려 진정한 뒤 대화를 시도하시는 대화법으로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하고요. 생각보다 남편분은 우리 아내가 임신했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기보단 부모가 되어가는 길에 아내와 함께 적극적으로 가정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임신 초기부터 중기까지 우리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엄마의 몸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내의 기분은 어떤지 등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함께 느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시기인 만큼 아내의 변화에 소통하고 공부해야겠죠. 시댁과의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남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댁의 제사나 집안행사 참석을 강요하거나 임신, 출산에 대한 쓸데없는 훈수 등 산모를 배려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은 산모님에게 있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요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은 중재자 역할보단 아내의 방패를 자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평상시라면 시댁과 아내 사이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산모와 아이가 우선이어야 하니까요. 따라서 남편이 아내도 상처받지 않고 남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해요.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우선인 시기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산모님 그리고 주변 지인과 가족들이 노력해 주었지만 임신 우울증이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우울증이 산모와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진단된다면 가족들에게 충분한 동의와 설명을 통해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신 우울증 예방할 수는 없는 걸까요? 임신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전 진찰과 산후 진찰 시 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일부 임산부 우울증 선별 검사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도 있지만 행복한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건강한 우리 아이를 위해 마음이 건강해야 신체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산모님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산전 우울증 자가 테스트를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들께서 총 14가지 문항에 대해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의욕이 없고 사람과의 만남이나 약속이 귀찮고 싫다. 둘째,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부끄럽다. 셋째, 임신으로 직장이나 학업을 포기해야 할까 두렵다. 넷째, 임신 후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다. 다섯째, 재미있는 일이 있거나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 여유가 없고 불안한 감정이 든다. 여섯째, 내가 이러는 게 모두 남편 때문인 것 같아 믿고 억울하다. 일곱째, 아줌마가 되어가는 것 같아 싫다. 여덟째, 음식에 대한 알 수 없는 집착이나 혐오감이 있다. 아홉째, 밤잠을 설치고 밤에 잠에 들기가 어렵다. 열번째, 매사 의욕이 없고 졸음과 잡생각이 많아졌다. 11번째,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온다. 12번째, 자해를 하고 싶다. 13번째,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경우 스스로 필요 이상으로 자책한다. 14번째, 남들이 즐거워하는 일을 봐도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말씀드린 위 14가지 증상이 있으시다면 지금 산전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꼭 남편과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하면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그 속에서 허탈함이나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열등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SNS 속에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 스스로 더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부분만 노출되어 있는 SNS에 빠져 자신의 상황을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기 때문인데요. 사모님들께서는 간혹가다 자신의 또래인데 해외여행을 간 자유로운 분위기의 여성을 보면서 뭔가 행복해 보이고 돈이 많아 보이는 이런 이면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라든지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축복받아야 하는 임신이니까 산모는 우울해지면 안 된다는 이런 잘못된 사회적 강박에 스스로 다그치고 자책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울증을 방치하지 마시고 세상에 태어날 우리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빠바빠는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고요. 오늘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아빠바빠로 언제든 편하게 전화나 카톡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